안녕하세요. 호담서원의 호담입니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강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데렐라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 각각의 구절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신데렐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정말 내가 가져가는 강의로 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버전이든지 완역판으로 신데렐라를 읽으신 후에 그 신데렐라의 각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 혼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와 함께 대조해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다음 부분은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더 잘 읽어봐야겠다. 그런 적용들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요한 구절들은 조금씩 읽으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느 부분을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신데렐라가 과연 어떤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성격 형성이 되었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동화, 그러니까 오래된 민담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잘 집중해서 보고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이 인물의 성격 형성과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오래된 교훈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0분밖에 안 되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 포인트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소설을 읽으려면 인물, 사건,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인사배 하면서 옛날에는 막 쪽지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민담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을 보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동화나 민담을 해석할 때는요. 인물의 배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경을 파악하고요. 신데렐라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파악입니다. 사건 파악은 이 앞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사나 또 어떤 이야기들 그런 걸 바탕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민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대사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건지 이것이 인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나의 성격도 이런 영향을 받았나 하고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보는 것은 텍스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 이걸 중심으로 보시고요. 오늘은 동화를 읽을 때, 오래된 민담을 읽을 때는 저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면 나머지가 술술 풀리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배경 파악, 사건 파악을 통해서 본 신데렐라에게 특징적인 성격 유형을 분석해보고 그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의 앞부분을 보고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엄마의 유언이 나오는데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유언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게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그런 다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 유언의 핵심 내용을 보면요.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고 나도 너를 지켜보겠다. 이 내용인데 이 유언을 보면요. 어머니가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이에게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데렐라라는 아이가 그렇게 계속 참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안 하는 데는 엄마의 영향이 컸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어느 날 유언을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 부자의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가 병이 들었고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을 느끼고선 그 딸에게 유언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걸 상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병이 깊을 때 이 아이에게 할 얘기와 이 남편에게 할 이야기 중 무엇이 더 우선되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어린 딸이라면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이나 어떻게 키워달라는 그런 부탁? 이런 것도 같이 언급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화 속의 신데렐라를 보면 이 엄마가 딸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딸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동화의 핵심 배경은 엄마의 죽음이 이 딸의 핵심 배경이에요. 이런 민담을 살펴보면요. 앞부분에서 주인공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배경이 뭔지를 항상 강조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린 소년데 엄마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신데렐라가 겪었던 심리적인 상황을 화가 뭉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뭉크라는 화가 보면 여러분 절규라는 그 작품 아시죠? 사춘기 뭐 이런 작품도 있고 죽음이나 소녀의 공포, 어머니의 죽음 이런 것들을 연결시킨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뭉크 자신이 심리적인 질환 그리고 정신질환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신데렐라의 심리가 어땠을까 생각할 때 이 작품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일단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신데렐라와 아빠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죽고 난 뒤 무덤에 가서 매일매일 울었다고 나옵니다. 신데렐라의 반응은 매일 가서 울 정도로 엄마의 죽음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죽음에서 일정 기간 애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죽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빠의 반응인데요. 아빠는 바로 재혼을 했어요. 봄이 와서 다시 태양이 그 눈을 걷어가 버릴 즈음에 그 부자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독특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앞에서 표현할 때 부자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여러분이 동화를 볼 때 이런 호칭들이나 특정한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고 인물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어떤 배경이 강조됐냐? 아빠와 엄마와 소녀가 나와요. 그런데 아빠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기보다는 부자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한 부자의 아내가, 그래서 부자와 부자의 아내, 소녀의 어머니, 그 부자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좀 너무 좀스럽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유의해서 봤거든요. 인물을 표현하는 호칭들은 동화에서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강조할 때는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되고요. 그 둘이 독립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합의 강도가 좀 낮다 할 때는 여자와 남자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냥 그들의 개성이 중요할 때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한 가정을 표현하는데 남편과 아내보다는 부자와 부자의 아내. 엄마는 분명히 어머니라고 나와요. 아버지는 부자로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는 아버지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강조되죠. 그 부자는 새 아내를 맞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음 강에서 제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새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새 아내에게는 딸 둘이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못생긴 그리고 아주 못되게 생긴 언니들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림 형제 동화 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형제 동화 버전에서는 두 딸은 생김새는 아름답고 깨끗했으나 심술궂고 사악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집에 들어온 신데렐라 또래인 이 언니들은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다웠다. 근데 여러분 언니들에게 깨끗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 좀 주의 깊게 보셨나요? 이 깨끗하다는 거 누구랑 대조되죠? 바로 이 소녀와 연관지었을 때 대조가 돼요. 깨끗하다가 굳이 들어갔어요. 겉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한 언니들. 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생긴 언니들이 신데렐라에게 어떤 행동을 했냐. 그게 바로 사건 파악입니다. 자, 사건 파악을 해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다음 강을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요.